자, 우리 신명여고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오늘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올라와서 보는 첫 모의고사일 텐데 굉장히 긴장하면서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생각보다 문제가 잘 안 풀렸을 수도 있고 또 공부한 거를 또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문제가 또 잘 풀렸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첫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적인 측면이나 시험을 잘 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국어 영역은 요렇게 시험을 보는구나, 영어 영역은 요럴 때 시험 보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어제 있었던 고1 전국연합평가 한국사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험을 딱 봤을 때 뭐야 이거 안 배웠던 건데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역사 내용을 전반적인 것을 바탕으로 시험 문제를 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은 어려웠을 텐데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문제만 몇 개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시험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그걸 선생님이랑 함께 몇 개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짧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번 문제 볼게요. 자, 1번 문제. 밑줄 친 유물로 옳은 것은, 일단 유물이 나왔네. 여러분들 유물이 나왔다. 자, 유물로 옳은 것은 신문의 형태로 나왔는데 땡땡 신문, 그래서 역사책이 출간이 됐다.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자료에서 힌트를 여러 개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했다면 여러 개의 힌트를 활용해서 답을 찾거나, 만약에 공부를 좀 덜 했다면 힌트 하나 가지고 내가 배웠던 내용을 어떻게든 끌어내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 출간된 요러요러한 책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 이런 건 절대 힌트가 될 수 없어. 자, 책은 점자로 되어 있고 쭉 보다가 이 책은 보시면 동굴 속 생활과 사냥을 주제로 하였다. 자, 무슨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동굴 속 생활과 사냥을 주제로 했대. 그러면 이 시대는 동굴에서 살았고 사냥을 경제생활로 했구나.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요 힌트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건 무슨 시대다? 그치, 구석기 시대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바꿔보면 구석기 시대의 유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다시 문제를 바꿔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구석기 시대 우리가 배웠던 거죠. 구석기 시대는 돌을 사용하는데 돌을 어떻게 사용한다? 뗀석기로 사용한다. 뗀석기로 사용한다. 그래서 뗀석기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이렇게 봤을 때 정답은 그쵸. 우리가 뗀석기를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 좀 느낌상 구석기 시대라고 하면 일단 돌이어야 되잖아. 그쵸? 근데 딱 봤을 때 돌은 3번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 문제를 좀 어렵게 내면 신석기 시대 유물과 섞어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 구석기 시대의 뗀석기 유물을 찾으면 되겠고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는 그쵸, 4번 뭐죠? 이게 잘 안 보이나요? 비파형 동검이었죠. 이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국가. 자, 가국가. 그래서 쭉 보니까 일단 힌트를 어디서 얻어야 되냐? 답사 지역이 평양 일대래. 평양. 그러면 평양 지역을 소재로 하는 국가구나.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좀 했다면 평양이라는 게 나오는 게 고구려가 있었고 고려의 서경지역, 고려도 있었다. 일단 이 두 개 중에 하나일까라는 걸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 통일이 된다면 5세기 이후에 가의 수도로 가고 싶다라는 거죠. 5세기니까 당연히 일단 고려는 아닐 거고 수도다. 평양이 수도였던 지역을 따져보면 고구려겠구나. 근데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평양을 수도로 했다. 고구려의 무슨 왕? 장수왕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냐? 먼저 이게 고구려다라는 걸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아닌 것들을 지워 나간 다음에 고구려가 아닌 것들 중에서 남은 것 중에서 장수왕을 찾아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쭉 봤을 때 대부분이 지금 다 고구려가 아닌 것들 중에 고구려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잘 안 보이지만 여기 금간가야를 병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금간가야를 공격해가지고 금간가야를 쇠퇴시키는 것 자체는 광개토대왕이 했던 건 맞지만 병합 자체를 했던 사람은 버풍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무령왕릉을 축조했다. 이건 백제죠. 일본의 수신사를 파견했다. 영고라는 제천 행사. 이거 우리 배웠죠? 영고는 어디였어? 부여였죠. 부여. 부여. 우리 여러 나라의 성장할 때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광개토대왕 비를 건립하였다. 자, 광개토대왕 릉비니까 이건 고구려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광개토대왕 릉비를 건립했다라는 건 광개토대왕 죽은 이후에 세운 비석이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세웠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먼저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을 때 무조건 정답을 바로 찾겠다라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해 나갈 때 힌트를 여러 개 찾은 다음에 아닌 것들을 지워나가면서 정답을 찾아 나가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 푸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보고 나중에 오답 노트를 만들거나 공부를 해 나갈 때는 각각 지문이 어떤 나라인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문들이 나중에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신라 지역 같은 거를 답사 지역으로 넣으면 그쵸? 1번 같은 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오답이 우리가 다음에 보는 시험에 정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느 나라를 설명하는 거지? 라고 지문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자,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이거는 두 개가 어떤 시기인지를 파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먼저 보니까 자, 이건 볼 것도 없다. 아예 왕을 줬네. 뭐라고? 지증왕. 어쨌든 이건 무슨 나라다? 일단 신라를 설명하는 거고 신라에서 지증왕에 대한 얘기가 가에 있고 나는 신문왕에 대한 얘기가 있구나. 그래서 요 사이는 뭐가 있었는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랑 수업을 들었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신라의 성장 그래프를 그려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증왕과 신문왕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냐. 그렇죠.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에 거쳐서 신라가 성장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7세기가 들어서면서 그쵸.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맺고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하는 과정. 그리고 다시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하는 과정. 그리고 나서 신라가 어떻게 됩니까? 통일을 하고 통일 다음에 무여랑 문무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문왕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 신라의 삼국 통일이 들어가겠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쭉 보면 답이 바로 1번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우리가 배웠던 걸 기억하면 선생님이랑 했던 것 중에 이 12목 얘기한 적 있었죠? 이거 어디였죠? 고려. 고려 할 때 이야기를 했었고요. 좀 더 내려가면 고려 선생님이 성종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니까 그때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푸는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가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것도 어느 국가를 물어보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한번 요거를 분석을 해보자. 힌트, 첫 번째 힌트, 대조영. 그쵸? 대조영. 대조영만 보고 일단 뭐라 알 수 있어야 돼? 이게 발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발해구나. 자, 만약에 대조영을 보고 이해가 안 된다면 고려 유민과 말가린을 이끌고 동모산 부근에서 가를 세웠대. 자, 여기서 고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왕건의 고려를 생각하면 안 되겠죠. 고려 유민이라 그러니까 고려가 멸망한 이후에 그 멸망한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고려는 혹시 고구려를 말하는 거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대조영으로 우리가 한번 힌트를 잡아보고 고려 유민을 보고 이게 고구려인가? 아니면 진짜 고려가 멸망했을 땐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문제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동성국으로 불렀다. 자, 이거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당연히 이건 발해라고 하는 나라고요. 자, 발해 누구? 그쵸, 발해 선왕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발해 무왕과 문왕을 거쳐서 선왕 때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전국을 팔도로 나눴다. 이건 조선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22담로, 저거는 백제에 관한 얘기고요. 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템이 강조했던 거, 소도라는 신성 지역이 있었다. 자, 이거 어디죠? 그쵸, 이거 사만 지역이었습니다. 사만. 여러 나라에 성장했을 때 사만 지역에서 우리가 선생님이 재정 분리를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골품제라는 신분제도를 했다. 이거는 신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딱 봐도 봐봐. 지금 딱 봐도 우리가 이게 발해구나 라는 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각각의 나라가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다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정답을 걸러내고 또 정답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이 자료, 그리고 여러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에서 힌트가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힌트를 못 찾는다고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든 여러 힌트들을 끄집어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봤던 한국사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금 아는 지식으로도 이 5번 이후의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때마다 한국사를 볼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배웠던 것들을 누적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좀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고, 한국사는 내용 이해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스킬, 여러분들 어떻게 문제를 해석해 나가고 어떻게 답을 찾아 나가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하면서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30분이 문제만, 지식만 가지고 풀기에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스킬도 연습을 하면서 나중에 이 한국사에서 습득한 스킬을 다른 탐구 영역을 공부할 때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탐구 영역에 대한 점수를 좀 더 올려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긴 시간 동안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첫 모의고사인 만큼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선생님과 한국사 해설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교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